설 연휴가 끝난 오늘부터 여야는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제3지대 개혁신당까지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한층 바빠진 정치권의 움직임 알아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은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시작했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후보 재배치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 서울, 광주,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닷새간 공천 신청자를 면접합니다. 이 격전지부터 절차에 돌입해 전통적 강세 지역인 영남권은 마지막인 오는 16일과 17일 후보자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연휴 기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주로 들여다봤는데요. 이 면접을 앞두고 당보다 개별 지지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후보자를 추리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면접자 중 한 명의 후보를 선정하는 단수 공천 결과도 바로바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면접이 진행 중인 서울에는 강남 을과 중성동을 등 한 지역구에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몰린 경우가 많은데요. 이 수도권 지역 후보 재배치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오전에는 이해훈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 이영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진 중성동을에 대한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이 공천 면접에 앞서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 중성동을 등 중요 인력이 몰린 경우 이 재배치를 통해 승리를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일한 지역에 중요한 우리 인력들이 지원자들이 몰린 경우에는 좀 재배치 좀 해가지고 좀 굉장히 승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서울 지역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공관위원으로 참여하는 장동혁 사무총장도 이 후보 재배치의 경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힌 곱셈 공천으로 기존 지역구와 새 지역구를 포함한 두 석 다 이길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위원장은 면접 전 부적격 판정을 받고 반발한 김성태 전 의원과 관련해 이 공천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며 당이 실시 중인 시스템 공천 과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여당보다 먼저 공천 일정을 시작했는데 현역 하위 20% 통보가 관심을 끌죠. 이재명 대표도 인적 쇄신 행보에 나섰다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 출마하는 일부 선배 중진급 예비 후보들에게 직접 연락해 이 사실상 불출마를 당부하는 인적 쇄신 행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쇄신 의지가 강하고 이른바 올드보이 청산 의지도 있다며 이런 의지를 실행에 옮긴 것 같다고 전했는데요. 이 연장선상에서 이르면 오늘부터 개별 통보될 현역 평가 하위 20% 대상자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최대 30% 감점 불이익을 받을 의원 규모는 31명에 이르는데요. 이 다음 주 월요일 본격적인 경선을 시작하기 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는 이 최후 통첩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얼마나 포함될지입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 발언을 둘러싸고 이른바 문명 갈등이 점화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거취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이 도전장을 내민 서울 중성동 갑의 경우 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예정돼 있어 이 공관위가 다른 후보자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생각도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친명이든 친문이든 그거를 구분하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고. 이런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 비례정당 구성도 관심입니다. 비례대표 순번 등을 두고 범야권 정당 역시 만만치 않을 목소리를 낼 전망이라 이 협상 과정이 주목됩니다. 예, 개혁신당도 첫 회의를 열었다고요? 네, 개혁신당은 오늘 오전 출범 뒤 처음으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일성부터 거대 양당과의 이 차별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이 공천심사에 키를 쥔 공천관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입니다.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가 각각 물밑에서 이 공관위원장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 공관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낸 안은 좀 정무적 감각이 있고 그리고
각 정파 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각 정파에서 공통으로 신뢰하는 인물이어야 된다는 원칙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크게 이견은 없었고. 구체적으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이름이 거론되자 아직 언급된 바는 없지만 자신이 제시한 기준에는 부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꾸려질 개혁신당의 공관위에선 이 거대 양당의 공천 탈락자를 주시할 거로 보입니다. 이 현역 의원 영입은 투표지 기호는 물론 이 선거 보조금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신당 창당 선언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조 전 장관이 부산 지역구에 출마할지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비례정당에 참여할지도 관심 가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중도표 이탈 우려 등으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지지층 등을 고려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